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린이 투자백서 세 번째 영상으로 차트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분석 방법에는 펀더멘털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물론 두 가지 모두 분석을 해야 하지만 지금 장세는 펀더멘털 분석 비중을 크게 두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는 장세이죠. 예시로 삼성전자 엄청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만 지속되고 있죠. 아마 펀더멘털만 보고 투자했다면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의 비중을 더 크게 두는 사람은 비교적 손실이 작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저번 주린이 투자백서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믿고요. 뒤의 내용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차트가 움직이는 캔들이 그려지는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수의 투자자들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더욱 차트에 맞아 떨어지게 움직이고요. 시가총액이 낮고 세력이 쉽게 쥐고 흔들 수 있는 종목일수록 역이용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우량 종목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안전하다는 말이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다는 뜻은 최소한 기본적인 차트 분석대로 움직인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라는 게 뭘까요? 저번 주린이 투자백서를 보신 분들은 매물대, 지지선, 저항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장기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장기간 횡보를 해주다가 코로나 하락을 받고 그리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바로 이전에 장기간 횡보를 해주면서 만들었던 매물대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상승이 한번 나와주었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니 이쪽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쪽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해당 종목의 투자 참여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암묵적인 동의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주가를 이쪽 라인에서 지켜주면서 탱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이런 대중들의 생각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사고 싶거나 혹은 자신들의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이쪽을 보시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지만 이쪽 구역이 고점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구간에서도 꽤나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세력은 투자자들이 이쪽 지지선에서 지지해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투자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세력들은 아주 소량의 물량을 투자자들이 지지해줄 수 있을 만큼만 계속해서 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개인들은 지금 지점이 매수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역이용해서 소량으로 수에 던지면서 물량 정리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수 타점을 차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매수 타점에 의해서 우리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하락 때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지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코로나 하락 때 이 지점에서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이쪽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짝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지선 이탈이 나왔죠. 만약에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의 하락을 그대로 맞았을 겁니다. 이게 제가 먹지 못하더라도 손절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손절을 하고 나서 저점을 예측하지 말고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정석대로라면 이쯤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에 올 때쯤 매도를 하는 것도 정석입니다. 일단 매도를 한 뒤에 박스권을 확실하게 돌파해 주는 것을 보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또 정석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하지 않은 사람과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한 뒤에 이쪽에서 다시 매수를 한 사람의 수익률이 65%, 40%로 25%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수에서 25% 차이가 나는 거면 일반적인 종목으로는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88%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죠. 손절하지 않은 사람과의 수익률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종목에서는 3배에서 4배의 수익률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손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급격한 하락장에서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그 스트레스로 나중에 반등이 올라오면서 본절 근처가 왔을 때 매도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전 투자백서에서 말씀드렸던 악성 매물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점을 함부로 예상하지 말고 손절을 해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면서 이렇게는 못 먹더라도 좀 더 확실해질 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는 먹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릎에 사서 발목에 팔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굳이 어디가 발바닥일지 예상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제가 아직 코스피 종목이 더 하락할 수 있으니 장기 투자 종목들도 지금 매수를 들어가지 않고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술적 분석이 앞으로도 더 필요해진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해주는 펀드 매니저들이 없죠. 최소한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냥 저점이라고 매수하라고, 혹시나 더 떨어지면 또 매수하면 되고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면 된다고 하죠. 어차피 오를 거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중 조절도 확실하게 해야 하고 또 긴 기간을 기회비용으로 소모해야 하죠.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런 뉴스 기사를 찾을 수가 없어서 미국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 기사가 난 게 2019년 12월인데 현재 미국 주식의 80%가 머신, 프로그램 매매를 말하는 거죠.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죠. 투자 운용사들은 100%이고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매매를 합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동 매매를 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더 많지만요. 큰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은 모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 비중이 80%가 되는 거고요. 수동 매매를 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수는 많지만 거래량 비중은 20%밖에 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매수를 실행하고 매도를 실행할까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트 분석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분석할 수 없고 감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설정해 놓은 기술적 분석 그대로 움직이죠. 매수해야 할 기준이 오면 매수를 들어가고 손절해야 할 기준이 오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 매매를 하지만 큰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야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기술적 분석의 비중을 점점 높여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를 공부하고 또 많이 접해보면서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린이 투자백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